이번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14명이 새롭게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저희가 기회 닿는 대로 차례로 한 분씩 모시고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윤석열 정부 시절에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내셨고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사퇴 거부라든지 국회에 출석한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수 여전사라는 별명이 있으신데 이 별명 마음에 드십니까? 글쎄요, 보수 여전사 또 쑥다르크 이런 별명을 많이들 붙여주시는데요. 네. 저는 제가 선호하는 별명은 자유민주주의의 전사. 그 별명을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사가 포함되어 있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 국무위원으로서는 국회 출석 여러 차례 하셨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입성하신 건 처음인데 전사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좀 싸우려고 하시는지 각오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제가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전에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제가 국무위원은 아니었지만 국무회의 때 배석을 하는 장관급 기관장으로 네. 국회에도 출석을 하곤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이 민주당의 그 다수 독재, 다수 횡포를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당연히 이제 그 다수당의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맡지 않습니까? 네. 우원식 의장 이어서 이제 조정식 의장으로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전 조정식 국회의장은 좀 비교적 합리적인 분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민주당 다수당의 열차를 타니까 그 다수의 횡포를 그대로 가져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네. 대표적으로 이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됐는데 이 사실상 여야 합의에 의해서 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밝히지만 제가 과방위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저를 재경위에다가 배정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다수당의 횡포라고 하는 게 이 민주주의가 사실상 수기, 논의, 토론 끝에 이제 최후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다수결인데 지금 현재의 이 다수 민주당은 토의 수기는 없이 오직 우리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행태밖에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실망스러운데 이런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의원님 과방위를 희망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국회 들어오신 이후에 1호 법안으로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이 노란봉투법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개정을 하겠다. 사실상 노란봉투법 폐지를 하는데 제 힘을 보태고 싶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선거법을 또 개정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저의 1호 법안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서의 대한민국을 망치는 법입니다. 최근에 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사례를 보셨지만 네. 보면 하청기업들에서도 성과급 우리도 달라 이런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TV조선 스튜디오에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모든 근로자 노동자들이 다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제가 이런 사례를 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TV조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들도 사실상 TV조선의 사장님께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물론 이제 정당한 요구, 도급 회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사용자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 이걸 명확히 했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광화문에서 직접 그 현장을 봤습니다만 진짜 사장 나와라 이렇게 주장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거의 수천 개 하청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1년 365일 내내
하청 기업들하고 협상만 하게 생겼다. 언제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의원님, 재선거 필요성 얘기하신 것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잠실에서 시위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선자를 포함해서 전 지역에서 재선거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신 겁니까? 저는 일단 지난 6.3 지방선거가 저도 참 그 지방선거를 거쳐서 보궐을 거쳐서 의원이 됐습니다만은 네. 오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피자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피자를 통상 보면 그 둥그런 피자를 우리가 구입을 할 때 6조각 내지 8조각으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 특정 한 조각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할 때 우리 이앵커께서는 이 한 조각만 교환해달라 그럽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교환해달라? 전체 판을 바꿔야죠. 전체 판을 네. 바꿔야 된다고. 이게 상식 아닙니까? 플러스 거기에 대해서 어쩌면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 요구를 할지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저는 오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는 오염됐다. 참정권이 침탈됐다. 저는 이제 참정권 침탈, 민주주의가 침탈됐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 이재용 회장하고 나서서 이 반도체 제2클러스터 광주 전남에 주겠다 이렇게 선언할 것이 네.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텔레비전 화면 카메라 앞에 서서 어떻게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가 잘못됐는지 규명하겠다. 특검하자 이렇게 본인이 주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근데 이제 재선거까지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 아닐까. 이제 기성 정치인이라면은 국민들에게 어떤 안정감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특히 이제 2030 청년들이 올림픽공원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진상을 규명을 해달라,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민들의 소리를 정치권이 오히려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의 목소리 강조해 주셨는데 다음번에 당내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쭤보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